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27일, 현재 시각은 4시 23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좀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의 추정치가 제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4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웬걸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매출은 늘었어요. 매출은. 근데 영업이익은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이 1분기 영업이익이 3억 원이 났다고 하죠. 3억 원. 24억 원을 추정하고 있었는데 3억 원이 나왔어요. 자,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 비교를 했을 때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는 났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켰는데 매출이 720억 원이라고 하죠. 매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증가가 되지 못했다. 증가가 되지 못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4분기 대비해 가지고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영업에 대한 부분들의 인허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업 활동을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향이 지금까지 이번 1분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저렇게 뭐 좋게 나오지는 않겠다라고 걱정은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추정치의 상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실적을 그렇죠. 142메가와트이며 1분기에 6메가와트를 달성을 하면서 수준 목표 31% 증가한 수준 목표에 대해서 성장성은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31% 수준 목표를 증가를 했으나 영업이익을 개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신규 고객사 확보 등으로 지속적인 장단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선박용 연료전지, 수전해용 연료전지, 상용차 파워팩도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에 나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2020년 1분기죠. 작년 1분기죠. 1분기. 전년 동기 작년에 이맘때쯤 1분기의 실적이 마이너스 46%가 나왔죠. 46억 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46억 원. 그리고 이번에 24억 원을 전망을 했는데 3억 원, 21억 원을 전망을 했고 뭐 24억 이건 추정치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2억 원을 21억 원을 추정치 대비해서 쇼크가 난 거죠. 쇼크가 세전 이익은 흑자 전환가 됐고 일단은 적자가 났는데 흑자로 전환이 됐다. 근데 여기 지금 이익대보다 지금 영업 인허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안 좋은 소식들이고 일단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회복이 되는 확대가 되지 않으면서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났어요.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어요. 이게 안 좋은 소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2분기부터는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활동을 좀 이제 인허가 문제가 1분기까지는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2분기에도 이게 영향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1분기에는 뭐 인허가 문제고 141메가와트까지 목표 수주를 하는 부분들이고 매출액은 뭐 이때보다 1분기 비성수기적인 요인들이 좀 있기는 하니까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이평선도까지는 조금 염두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 압박에 주목받는 그린인프라 수혜주. 자, 실적이 좀 안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파리 기후협약, 뭐 수소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마다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들에 다 이제 진행이 되고 LPG 가스 그런 곳에서 수소도 유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두산 퓨어셀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업은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탄소 중립 여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도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50%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후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 논의를 한 차례 출렁했던 코스피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다시 상승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0개국 정상을 초대해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정상회의를 열면서 태양광 풍력, 이치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 개선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상장 지수 펀드 거래 대금이 이달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고, 국내 해외 탄소중립 관련 지수에도 국내 기업들이 속속 편입되고 있는데, 19일에는 미국 클린 에너지 관련 ETF들이 추종하는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지수에 기존의 두산 퓨어셀 외에 하나솔루션, CS 윈드, 에너지 솔루션 등등등 신규 편입이 됐다.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기후정상 회의에서 이후에 계속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행했고, 30년도까지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를 키웠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 산업과 전반의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 기업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실질적인 부분들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실적을 발표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잘 왜 주가가 조정을 받는지는 알 수는 없었던 부분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요인들인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을 1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충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편선들 45,000원 이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수소에 대한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사전에 반영된 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자회사와 합병도 검토를 하고 있다. 수소산업 속도를 낼 것이다. 자, 수소를 그룹 내 성장 동력으로 두산그룹이 두산퓨어셀과 두산퓨어셀 아메리카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거는 진짜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와 두산 퓨어셀이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이었거든요.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기술을 주고 이렇게 뭐 서로 이제 교환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려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시너지가 아니라 당사가 되는 겁니다. 당사가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산 퓨어셀에 진짜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을 더욱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두산 퓨어셀이 되는 겁니다.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는 실적이 이번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국내보다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했어요. 국내는 두산 퓨어셀이고 미국은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다. 그럼 두산 퓨어셀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우려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두산 이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인 문제가 아닌 게 되겠죠. 두산그룹은 수소연료전지 사업 역량을 두산 퓨어셀에 집중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게 흡수합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줬다.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두산의 100% 자회사로 미국 코네티컷 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의 한 종류 인상형 원료전지 주력을 생산하고 있고, 두산 퓨어셀과 사업상 유사한 면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두산 퓨어셀이 두산 아메리카를 흡수합병 한다면 이 주력 생산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미국의 직접 생산 기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자연스럽게 한 것이 되겠죠. 이것도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산 퓨어셀은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하는 국제산업에 참여해서 액화 석유 가스 등 가스를 원료로 전기와 연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트라이젠을 개발하고 있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적인 부분들로 언제 가시화가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프리미엄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쇼크가 좀 남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대응을 잡아가야죠. 나중에 자리가 좀 좋은 자리가 좀 나와준다. 여기 장기 평선에서 45,000원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니면 뭐 바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바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들 좀 보면서 전략적으로 급소가 나와주면은 그걸 좀 노려보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을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꾸준히 대응하시면은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그런 부분들의 기대는 좀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오늘 동시에 나와준 거죠.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는 이제 좀 제한적인 요인들을 45,000원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한적인 요인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결산을 하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문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이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